안녕하세요. 한재훈입니다. 한국전통서당문화진흥회에서 진행하는 논어 헌문제 14편 8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왈 군자는 상달하고 소인은 하달이니라, 이런 문장인데요. 이것도 역시 이제 군자와 소인을 대비해서 설명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군자는 상달하고 소인은 하달한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상달, 하달 이렇게 됐는데요. 이 달자가 이제 이 문장을 이해하는 핵심이겠죠. 달이라고 하는 것은 반대 글자가 궁자입니다. 궁이라는 것은 막히다 이런 뜻이고, 따라서 반대인 달자는 막힘이 없다, 통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글자가 이 달자인데,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길을 간다 그러면 그 길을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까지 그 길을 가는데, 그 길을 가는 과정에서 어떤 장애물이 있든지 간에 그거에 상관없이 그것들을 극복을 하고 내가 가고자 하는 거기에 도달한다거나, 또는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그 일을 했을 때 목표로 삼은 것이 있겠죠. 그 목표로 삼은 것을 그 과정에 어떠한 장애가 있더라도 그것을 다 헤쳐나가서 기어이 이루어낸다 할 때 도달, 달성 이럴 때 이 달자가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 의미는 막힘이 없이 통한다 이지만, 그 막힘이 없이 통한다가 갖는 이제 그 내용의 함의는 내가 어떤 길을 간다 그러면 기어이 목적지까지 도달을 한다. 또 내가 어떤 일을 한다 그러면 기어코 내가 목표로 했던 그 결과물을 만들어낸다. 이런 의미가 달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는데, 군자는 상달하고 소인은 하달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상이라는 게 위로라고 그렇게 번역은 했습니다만, 위로 달한다라는 게 뭔 말이냐? 소인은 아래로 달한다라고 했습니다만, 아래로 달한다는 게 뭐냐? 그럴 때 저기 앞에서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군자는 유어의하고 소인은 유어리라는 말이 있었어요. 군자는 의로움에 밝고 훤하고 소인은 이로움에 훤하다. 그래서 훤하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모든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이해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하고 행동하고 하는 것에 있어서 군자는 의라는 측면에서 훤하니까 항상 의라는 데 기준을 두고 이해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하고 행동을 한다. 반면에 소인은 이로움에 훤해서 모든 이해로부터 판단, 결정, 선택, 행동하는 데까지 다 이로움의 기준을 두고 해요. 그래서 이롭지 않으면 절대로 안 하고, 이로우면 어떤 일이 있어도 해요. 군자는 의롭지 않으면 절대로 안 하고, 의로우면 무슨 일이 있어도 해요. 그러니까 훤하다는 똑같죠. 훤하다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데, 뭐에 대해서 훤하냐? 그럴 때 요 차이가 있는 거죠. 달하는 것은 똑같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기어코 도달하고 달성을 해요.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느냐? 어떤 방향으로 그렇게 하느냐? 그러면
군자는 자꾸만 위를 향해서 예. 저 위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수준이 높은 거. 상위에 여기로 말하자면 의로움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 더 높은 곳을 향해서 가는데 그렇게 한다는 거죠. 소인은 자꾸 수준이 낮은 그런 거. 즉 여기서로 말하자면 이로움. 이런 것을 향해서 도달하고 달성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인이나 군자나 자기가 지향하는 것에 대해서 기어이 어떤 장애물도 다 헤쳐서 나아가려고 하는데 다만 그 내용이 상을 지향하는 그런 것이냐 하를 지향하는 그런 것이냐의 차이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자, 25장 보시겠습니다. 자왈 고지학자는 위기러니 금지학자는 위인이로다. 이렇게 됐습니다. 옛날에 배우는 이들은 자기를 위하였는데 오늘날 배우는 이는 남을 위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글은 이제 배우다 혹은 배우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하나 먼저 주목하셔야 되는 것은 고하고 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자를 얘기를 하는데 옛날의 학자, 오늘날의 학자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대비를 했고 그 차이를 여기는 위기, 여기는 위인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고하고 금 이렇게 둘이 같이 나오거나 아니면 고만 나오거나 금만 나오거나 둘 중에 하나만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다 마찬가지인데 먼저 이 금으로 이야기되는 오늘날 어떻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문제 상황입니다. 항상 금으로 표현되는 것은 문제 상황이에요. 그것은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현실이 조금 더 나아지기를 바라기 때문에 뭐 오늘날에도 좋은 점이 있기도 하겠지만 좋은 점보다는 나쁜 점을 이야기를 하고 그 나쁜 점을 어떻게 개선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기 때문에 금으로 표현되는 것들은 다 문제 상황들을 이야기할 때 금이라고 표현을 한다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 그러면 고로 표현된 건 뭐냐? 그러면 예전에는 이랬다는 사실을 우리한테 알려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하기보다는 오늘날의 문제 상황이 해소가 된 이상적인 대안을 고라는 표현으로 고는 어땠다라는 표현으로 우리한테 제시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고는 있었던 실제 하는 과거에 실제 했던 역사적 사실을 우리한테 얘기를 하는 것보다 한다기보다 오늘날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어떤 문제 상황을 어떻게 개선을 할 것인가 하는 대안을 이상적인 대안을 옛날엔 이랬다라는 표현으로 제시해 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런 거예요. 옛날엔 이랬는데 그랬던 우리가 이렇게 문제 상황으로 바뀌었다. 즉 지금의 이 문제 상황은 당연한 것이 아니고 예전에 좋았던 것에서 훨씬 나빠진 거다. 그러니 우리는 다시 옛날에 그 좋았던 모습으로 되돌아갈 필요가 있다. 라고 하는 그 당위성, 이렇게 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더 우리한테 강조하고 그 절실함을 더 느낄 수 있도록 옛날에 과거에 우리는 이랬었다라는 표현으로 얘기를 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것이
옛날에는 저랬다라고 저게 실제 했던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고와 금에 담겨 있는 의미가 이제 그런 거고, 고지 학자 위기, 금지 학자 위인 이렇게 표현한 것의 이제 의미는 오늘날 문제 상황 중에서 공자는 요 배움이라고 하는 것에 지금 주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춘추 시대가 이 전국 시대하고 합해서 제자 백가의 시대, 수많은 사상가들과 사상들이 출현했던 시대, 그리고 그 수많은 사상들이 서로의 자신들의 주장이 옳다고 목놓아 외쳤던 백가쟁명의 시대, 많은 사상들이 출현했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것을 후대에 평가하기를 사상의 황금기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다 포함을 할 때 이 학이라는 문제로 얘기를 하면 이 학은 이 당시에 춘추 전국시대에 엄청나게 활발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춘추 전국시대의 또 다른 표현은 뭐냐면 혼란기예요. 가장 혼란했던 시대를 그냥 관용적으로 춘추 전국시대 이럽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를 결합해 보면 어떻게 되냐면 학이 그 어떤 시대보다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데 그 시기는 대단히 혼란스러운 시기였다. 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요걸 보면 오늘날 세상이 이렇게 혼란스러운 것은 배움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그 배움을 수행하는 자들과 그 배움이 소용되는 상황이, 쓰여지는 상황이 방향이 잘못됐다. 이겁니다. 배움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그 배움이 잘못된 방향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방향성을 얘기하는 것이 요 위인하고 위기예요. 위인이라고 하는 말은 이타라는 말이 아닙니다. 남을 위한다라고 번역을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만 요 이야기가 남을 이롭게 한다라는 이타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위기라고 하는 말은 이기적이라고 할 때 이 이기하고는 다른 말입니다. 번역은 자신을 위한다라고 번역을 했지만 저게 자기만을 이롭게 하려는 이기하고는 다른 거다. 우선 이 점을 유념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위기지학이라고 보통 말을 하고 위인지학이라고 보통 말을 하는 요 위인과 위기의 차이가 뭐냐? 그러면 이 배움이 철저하게 자기를 위해서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성장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성장하기 위해서 나의 조건을 성장시키는 것이 아니고,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학벌, 학력, 그리고 그래서 그 학력을 바탕으로 내가 취하게 될 어떤 직업, 그 직업으로부터 수령하게 될 물질적 보상, 이런 것들이 아니고, 그건 나 자신이 아니죠. 학벌이라든가 내가 살고 있는 집이라든가 내가 타고 있는 차라든가 내가 있는 자리라든가 이것이 내가 아니죠. 나는 뭐냐? 그러면 나는 생각.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있더라도 우리가 사는 세상은 다 다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다 달라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다를 뿐만 아니라 어제의 내가 오늘의 내가 아니라서 어제는 내가 살고 있는 이 시간과 공간이 천국처럼 느껴졌다가도 오늘은 바뀐 것도 별로 없는 이 같은 시간과 같은 공간에 여기가 지옥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이 세상이. 사람마다 다 그렇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있다고 같은 세상을 사는 게 아니고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사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간과 공간이 아니고 내가 이 시간과 공간을 바라보는 눈, 생각, 감정 이것이 내가 사는 세상이에요. 내가 어떤 눈으로 여기를 보느냐에 따라서 여기가 천국일 수도 있고 지옥일 수도 있으니까.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면 나라고 하는 건 뭐냐? 그러면 이 세상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느끼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그 주체가 나예요. 나를 위한다라는 것은 그 주체로서의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는 공부가 위기지학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옛날 사람들의 말로 하자면 막 수양을 한다든가 거경, 궁리 뭐 이런 걸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내 물질적인 조건들을 신장시키기 위한 공부들이 아니고 나 자신을 성장시키기 위한 공부죠. 오로지 나를 위해서 쓰인 나 때문에 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배움이라는 게 밥 먹는 거하고 비슷하다고. 내가 밥을 먹는데 내가 배가 고프니까 이 배를 채우기 위해서 든든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 피와 살이 되게 하기 위해서 먹는 것이 밥이잖아요. 남 보라고 먹는 거 아니고 그래서 남들로부터 무엇인가를 내가 얻자고 밥 먹는 게 아니고 내 배를 불리기 위해서 먹는 것이 밥 먹는 것인 것처럼 배움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근데 위인이라는 건 이제 뭐냐 그러면 남을 위한다는 것은 내가 공부를 위하는 그 방향이 자꾸만 남을 향한 거예요. 나 이렇게 공부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어떤 자리를 좀 주세요. 그렇게 해서 그러면 내가 당신을 위해서 뭘 해드릴게요. 그리고 뭘 해드릴 테니 보상을 해주세요. 그 보상받은 것을 가지고 나는 내가 살고 있는 집, 내가 타는 차, 내가 입는 옷, 내가 먹는 음식을 더 물질적으로 풍부하게, 풍요롭게, 질적으로 좋은 것을 향유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남들을 의식하면서 남들에게 인정받고 남들에게 평가받고 그래서 남들을 위해서 그것을 쓰겠다고. 근데 그 목적이 이타적인 목적이라서가 아니라 남들한테 그것을 남들이 바라는 대로 내가 해주고 내가 물질적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 하는 공부가 위인지학이에요. 오늘날 학자들은 전부 그런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가쟁명이라고 해봐야 그 모든 학문들이 다 위인지학이면 그러면 전부 권력자들한테 아부하는 학문, 남들에게 종속되는 학문만 하겠죠. 그 학문의 본질은 어디로 가고 이 학문이 필요로 한 권력자나 돈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그냥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적 서비스를 그리고 그들로부터 나는 물질적인 혜택을 수령하고 이런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위인지학이에요. 그러니까 학문이 아무리 많아봐야 혼란스러운 것이죠. 그것을 치유하는 방법은 이거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게 학문의 본질적인 방향에 충실한 학자들이 양성이 될 것이고 그런 사람들, 그런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을 이끌어가게 되면 그러면 이 배움이 세상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다. 한 개인도 그렇지만 사회도 그럴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위기지학, 위인지학을 이야기하는 14편 25장 이야기입니다. 이번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